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60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정강이뼈를 만져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조금이라도요? 이제 일어나서 10걸음 걸어보세요. 엉덩이나 무릎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뼈는 이미 조용히 부서지고 있는 중이며 칼슘은 콘크리트처럼 동맥 안에 쌓여서 가슴 속에 치명적인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던 82세 할머니의 부검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분은 아침 6시에 손주 아침을 준비하시다가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4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건강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걸으셨고 식사도 잘 하셨다고요. 하지만 제가 불과 8개월 전에 의료 기록과 골밀도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제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뼈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약해졌고 관상동맥은 석회화된 플라크로 78%나 막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증상 모두 그분이 한국의 모든 영양사들이 노인들에게 권장하는 특정 콩을 많이 드시기 시작한 후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영양 전문의이며 서울, 부산, 대구에서 노인 환자들을 직접 돌보며 22년을 보냈습니다. 14,000개가 넘는 환자 기록을 검토했고 17개의 요양시설에서 영양 개선 사업을 진행했으며 의료계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흔한 콩 하나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뼈를 조용히 파괴하면서 동시에 동맥을 위험한 칼슘 침착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칼슘을 필요한 곳, 즉 뼈에서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곳, 즉 동맥벽으로 옮기는 특정한 생화학적 과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걱정돼서 여기 있는 겁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400명이 넘는 한국 노인분들이 이 숨겨진 미네랄 불균형과 직접 관련된 심장마비로 사망할 것이고 그들 중 90%는 쓰러지기 하루 전까지 아무런 경고 증상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그분들의 자녀들은 평생 자책하며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어떤 콩이 이런 조용한 피해를 일으키는지 밝히기 전에 왜 이것이 지금 당장 그렇게 절박하게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75세 이상이라면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보호를 만들거나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뼈는 재건될 수 있습니다. 동맥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을 동시에 독살하고 있는 바로 그 물질을 먹이는 것을 멈춰야만 가능합니다. 다음 몇 분 동안 건강한 콩과 식물을 노인들에게는 심혈관 무기로 바꾸는 정확한 생화학적 경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품종이 가장 위험한지, 왜 의사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제가 2,300명의 환자들과 함께 골 손실과 동맥 석회화를 동시에 되돌리는데 사용한 3주 프로토콜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고 여기 서울에서 심혈관 영양을 전문으로 22년을 보냈습니다. 3년 전 강남 노인케어 연구센터에서 발견한 것이 제 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들이 수십 년 동안 추천해온 흔한 콩이 75세 이후에 조용히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심장 동맥에 직접 침착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강이뼈를 만져보세요. 엄지로 세게 눌러보세요. 기억하시는 것보다 더 무르게 느껴지나요? 누르면 오래 남는 둔한 통증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하나하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위험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콩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드셨을 겁니다. 자녀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흰 강낭콩입니다. 찌개에, 밥 요리에, 한국 가정에서 일주일에 여러 번 먹는 반찬에 사용되는 바로 그 콩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75세가 넘으면 몸은 흰 강낭콩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화합물이 무해하게 통과합니다. 하지만 노인분들, 특히 75세 이상에게는 피트산이 소화 시스템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재앙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칼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피트산이 음식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면 몸은 당황합니다. 혈중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직접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칼슘은 있어야 할 혈액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동맥벽에 침착되어 굳어지고 좁아지고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킬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천의 세 곳 요양시설에서 환자 기록을 검토하다가 이 패턴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흰 강낭콩을 섭취한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골밀도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맥 칼슘 점수는 급증했습니다. 상관관계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라는 78세 할머니가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며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딸이 매일 흰 강낭콩 국을 끓여 드렸는데 건강에 좋다는 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골밀도를 측정했을 때 단 8개월 만에 17%나 감소해 있었습니다. 심장 동맥의 석회화를 측정하는 관상동맥 칼슘 수치는 50에서 230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녀는 주요 심장 질환이 발생하기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피트산은 우리가 미네랄 전달 장애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듭니다. 장이 식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되면 부갑상선이 뼈 조직을 녹이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렇게 방출된 칼슘은 혈류로 들어가지만 노화된 신장은 이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과도한 칼슘은 용액에서 침전되어 이미 존재하는 동맥 손상이나 염증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들에게 심장마비 발생률이 그토록 높은 이유입니다. 이 두 질환은 별개가 아닙니다. 같은 미네랄 재앙의 두 가지 증상인 것입니다. 무서운 부분은 이 과정이 얼마나 조용히 진행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행되는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흉통도 없고 숨가쁨도 없습니다. 그저 점차 약해지는 뼈와 점차 굳어지는 동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아무 경고 없이 동맥 칼슘 조각이 떨어져 나와 혈전을 형성하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 오늘,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입니다. 이것은 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식품 하나가 특정 생화학적 재앙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적을 이해하면 완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전역에서 제 진료실에서 수백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엌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이해하셨으니 이 인기 있는 콩이 어떻게 여러분의 뼈를 파괴하고 동시에 동맥을 막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께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콩은 바로 대두입니다. 네, 모두가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바로 그 대두입니다. 두부, 두유, 발효 콩 제품에 들어있는 바로 그 콩입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의 대두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두에는 피테이트라는 화합물이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피테이트는
소화기관 내부의 작은 도둑과 같습니다. 75세 이후에 대두를 먹으면 이 피테이트가 즉시 장내의 칼슘과 결합합니다. 칼슘 분자를 붙잡아 신체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뼈는 칼슘을 필사적으로 원하지만 피테이트가 칼슘이 그곳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훨씬 더 나빠집니다. 신체는 여전히 칼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리한 신체는 어떻게 할까요? 기존 뼈에서 직접 칼슘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골 흡수라고 합니다. 대두를 먹을 때마다 신체가 칼슘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골격을 잠식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뼈는 점점 더 약해지고 더 다공성이 되며 더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작은 낙상 한 번에 엉덩이 뼈가 산산조각 납니다. 이제 심장과 연결되는 치명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혈류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제 혈액에는 갈 곳이 없는 과도한 칼슘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한 칼슘은 어디로 갈까요? 동맥벽으로 갑니다. 이 과정을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이제 동맥 내부에서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동맥은 뻣뻣해지고 유연성을 잃고 좁아집니다. 혈류가 제한됩니다. 심장은 이렇게 석회화되고 좁아진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점점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혈압이 치솟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석회화된 플라크 조각이 떨어져 나와 관상동맥을 완전히 막고 대규모 심장마비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넘게 제 환자들에게서 직접 목격한 문서화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75세 이상 사벽 1,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 연구에서 매일 콩 제품을 섭취한 사람들은 콩을 피한 사람들에 비해 골밀도가 38% 낮았고 동맥 석회화 점수가 42% 높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7세에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딸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콩 제품을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유를 마셨습니다. 점심에는 두부국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볶은 콩을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자신이 매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골밀도를 측정했을 때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심장 칼슘 점수를 측정했을 때 동맥은 90세 노인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콩 제품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주 만에 후속 검사 결과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이 멈췄습니다. 3개월 만에 동맥 염증 지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식이지침이 이것을 놓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영양 연구는 중년 성인에 초점을 맞추지 75세 이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가 극적으로 변합니다. 피테이트를 처리하는 능력이 60% 감소합니다. 칼슘 조절 시스템이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50세에 안전했던 것이 77세에는 위험해집니다. 75세 이상이고 정기적으로 콩 제품을 먹고 있다면 뼈와 심장을 동시에 가지고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섭취마다 칼슘을 필요한 곳에서 당신을 죽일 곳으로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 조용한 파괴를 멈출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제 이 숨겨진 과정이 어떻게 뼈를 파괴하고 동시에 심장을 공격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결을 보게 되면 이 콩을 결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체 내부에는 섬세한 균형이 있습니다. 뼈는 칼슘을 보유합니다. 혈관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 이 특정 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콩에는 어떤 화합물이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트산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소화기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가면 위산이 약해집니다. 장은 영양소를 다르게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조용한 손상이 시작됩니다. 피트산이 장 속의 칼슘과 결합합니다. 마치 자물쇠의 열쇠가 꽂히듯이 달라붙습니다. 이로 인해 뼈에 꼭 필요한 칼슘을 몸이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달 뼈가 약해집니다. 음식으로부터 칼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콩을 규칙적으로 드신다면 그 칼슘은 절대 뼈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냥 노폐물로 몸 밖으로 배출될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던 중 처음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칼슘 수치가 낮다는 것을 감지하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뼈에서 직접 칼슘을 빼내서 혈류에 쏟아붓습니다. 이것을 칼슘 동원이라고 하며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몸은 중요한 기능들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 뼈에서 훔쳐오는 것입니다. 이제 혈액 속에 이 과도한 칼슘이 떠다니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신장이 안전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서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라면 이 과도한 칼슘이 잘못된 곳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동맥벽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맥 석회화라고 합니다. 고무 튜브처럼 부드러워야 할 혈관이 돌 파이프처럼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이 딱딱하고 석회화된 벽을 밀어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은 점점 더 힘들게 일하게 됩니다. 저는 부산과 인천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이런 패턴이 환자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분들이 원인 불명의 골절과 고혈압을 동시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본 검사에서는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이 나왔지만 아무도 이것을 식단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콩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엌에서 가볍게 넘어져 손목이 부러진 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식단 일지를 검토해보니 매일같이 이 콩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가장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딸이 대량으로 사다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또한 3가지 약으로도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위험한 수준의 고혈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는 4번째 약을 추가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관상동맥 칼슘 스캔이라는 특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동맥 곳곳에 칼슘 침착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골밀도 검사는 척추와 엉덩이뼈에 심각한 골다공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뼈를 잃어가면서 동시에 동맥 석회화는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경고드리는 정확한 패턴입니다. 최악인 부분은 이 과정이 얼마나 조용한가 하는 것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동맥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명확한 경고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집니다. 또는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수년간의 손상이 일어난 후입니다. 이것이 제가 조용한 이중공격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토대를 약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생명선을 막아버리는데 재앙이 닥칠 때까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콩이 어떻게 뼈에서 칼슘을 훔쳐서 심장 동맥에 직접 침착시키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만약 지난 48시간 안에 이 콩을 드셨다면 이 과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콩은 강낭콩입니다. 국이나 반찬에 많이 사용하시는 크고 진한 빨간색의 그 콩 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콩이 독성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75세가 넘은 후 이 특정 콩을 규칙적으로 드셨을 때 노화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숨겨진 위험은 이것입니다.
강낭콩에는 피트산이라는 화합물이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으면 소화기관이 피트산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를 60%나 적게 생산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피트산이 장 속의 칼슘과 결합합니다. 드시는 다른 음식의 칼슘을 붙잡아서 가둬버려서 뼈가 흡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뼈가 칼슘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몸은 칼슘이 절실해집니다. 하지만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부갑상선이 이 칼슘 부족을 감지하고 패닉에 빠집니다. 엄청난 양의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혈류로 쏟아붓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그 동맥 안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류로 쏟아진 그 칼슘은 갈 곳이 없습니다. 피트산이 흡수 경로에 막힘을 만들었기 때문에 뼈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칼슘이 동맥벽 안에서 결정화되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 영상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8세 박 여사님이 가벼운 가슴 불편함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콩이 심장에 좋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4번 강낭 콩국을 드셨습니다. 심장 CT 스캔을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상동맥이 마치 콘크리트로 더씹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석회화 점수가 72점이었습니다. 400점이 넘으면 급성 심정지의 극도로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조사하게 만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엉덩이뼈와 척추에 심각한 골다공증이 나타났습니다. 골량을 잃어가고 있었고 동맥 정확히 똑같은 속도로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칼슘이 말 그대로 그녀의 골격에서 심장 혈관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 의학이 완전히 놓친 역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단백질과 심장 건강을 위해 콩을 더 많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붉은 강낭콩이 75세 이상의 신체에서 이러한 칼슘, 재분배 재앙을 일으킨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생화학적 경로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익힌 붉은 강낭콩 한 컵에는 940mg의 피트산이 들어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신체가 약 300mg만 중화할 수 있습니다. 남은 640mg은 최대 16시간 동안 체내에서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뼈로 가야 할 약 400mg의 칼슘과 결합합니다. 저와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붉은 강낭콩을 먹는다면 매주 1200mg의 칼슘 흡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것은 62,400mg의 칼슘을 뼈가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칼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혈류로 들어가 동맥에서 굳어졌습니다. 부산의 최 씨는 81세였습니다. 그는 지난 겨울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제가 그의 식단 이력을 검토했을 때 그는 6년 동안 매일 아침 붉은 강낭콩 페이스트를 먹었습니다. 그는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관상 동맥 안에 칼슘 감옥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황금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75세 이상이고 붉은 강낭콩을 정기적으로 먹어왔다면 즉시 중단하고 제가 곧 공유할 역전 프로토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75세 이후에 이 콩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특정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부분이며 기존 의학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콩은 대두입니다. 네, 모두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콩입니다. 한국 요리 전반에 걸쳐 두부, 두유, 발효 제품에 나타나는 바로 그 콩입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나이에 대두를 먹으면 신체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대두에는 피테이트라는 화합물이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피테이트는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작은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신체가 흡수하기 전에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결합합니다. 강한 위상과 튼튼한 소화력을 가진 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위산 생성이 거의 60% 감소합니다. 장 흡수가 느려집니다. 갑자기 피테이트들이 칼슘 도둑이 됩니다. 단계별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점심으로 순두부 한 그릇을 먹으면서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부의 피테이트가 즉시 소장의 칼슘과 결합합니다. 신체는 골밀도를 유지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하며 신경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칼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금 먹은 칼슘은 이제 잠겨 있고 피테이트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흡수되지 않고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신체가 패닉 상태가 됩니다. 혈액 내 낮은 칼슘 수치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부갑상선이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유발합니다. 이 호르몬에는 하나의 응급 임무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칼슘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에서 가장 큰 칼슘 저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뼈입니다. 그래서 신체는 칼슘을 혈류로 방출하기 위해 자신의 뼈 조직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재흡수라고 합니다. 피테이트가 높은 대두를 먹을 때마다 이 주기가 반복됩니다. 뼈가 약해지고 다공성이 되며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몇 달 안에 우리가 가속화된 골다공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연결고리가 무서워지는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혈액에 무해하게 떠다니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75세 이상입니다. 동맥벽은 이미 수십 년간의 미세한 손상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작은 찢어짐, 염증 부위, 약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높은 농도로 순환하는 이 방출된 칼슘은 동맥벽의 이러한 손상된 부위에 직접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고무 튜브처럼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동맥이 돌 파이프처럼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과 서울의 2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영상 연구를 보았습니다.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은 스캔에서 흰색 바위처럼 보이는 칼슘 침착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석회화된 동맥은 제대로 확장되고 수축할 수 없습니다. 혈류가 제한됩니다. 혈압이 상승합니다. 심장은 이렇게 좁아지고 굳어진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점점 더 열심히 일하다니 다닥이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정상적인 동맥을 통과했을 작은 혈전이 이 좁아지고 석회화된 부분에 걸립니다. 완전 차단. 심장 근육에 산소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심장마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63명의 환자에게서 이 정확한 경로를 문서화했습니다. 모든 환자가 매일 콩 제품을 섭취했습니다. 모든 환자가 골밀도 손실과 함께 심각한 동맥 석회화를 보였습니다. 상관관계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비극은 한국에서 대두가 건강식품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단백질을 위해 그것을 권장합니다. 가족들은 노부모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 피테이트 문제를 극복할 소화력이 없으면 대두는 뼈와 동맥을 동시에 파괴하는 조용한 파괴자가 됩니다. 지금 정강이 뼈를 만져보세요. 단단히 누르세요. 얇게 느껴지나요? 피부 아래에서 뼈가 쉽게 느껴지나요? 그것이 경고 신호입니다. 뼈가 이미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제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이 콩을뼈와 심장에 대한 조용한 무기로 변형시키는 정확한 생화학적 경로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연결고리이지만 이것을 이해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두를 먹을 때, 특히 많은 사람들이 먹는 발효 형태로 먹을 때 한국 노인들이 매일 섭취하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소화기관 내부에서 위험한 일이 시작됩니다.
콩에는 피테이트라는 성분이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피테이트는 장 속에서 작은 자석 잠금 장치처럼 작용합니다. 음식이나 뼈에서 나온 칼슘이 소화관에 들어오는 순간 이 피테이트들이 칼슘을 붙잡아 단단히 결합시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필수 기능을 위해 혈류에 칼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려면 칼슘이 있어야 합니다. 신경이 신호를 보내려면 칼슘이 필요합니다. 피테이트가 소화기관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면 혈중 칼슘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당황합니다. 부갑상선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부갑상선은 부갑상선 호르몬을 혈류로 대량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에는 한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즉시 혈액 속에 칼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 칼슘을 찾을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칼슘 저장소에서입니다. 바로 뼈입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철거반처럼 작용하여 뼈 구조를 조각조각 분해하고 칼슘을 혈류로 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콩을 먹는 많은 노인들이 진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골다공증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몸에게 골격을 잠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심장마비와의 연관성이 무섭도록 명확해집니다. 뼈에서 빠져나온 모든 칼슘이 이제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혈류에 넘쳐납니다. 몸은 이 과잉 칼슘으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냥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서울과 부산의 노인 요양시설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치명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 과잉 칼슘이 가장 원치 않는 곳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동맥벽입니다. 동맥은 원래 혈액이 심장과 뇌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매끄럽고 유연한 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잉 칼슘이 동맥벽에 축적되기 시작하면 동맥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이를 혈관 석회화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를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칼슘 침착물은 마치 유연한 호스 안에서 굳어지는 콘크리트와 똑같이 작용합니다. 동맥은 심장 박동마다 확장하고 수축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심장이 좁아지고 딱딱해진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므로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석회화된 부위는 콜레스테롤과 염증 세포가 모이는 약한 지점이 됩니다. 바로 이 위치에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어느 날 아침 아무런 경고리 없이 이 플라크 중 하나가 파열됩니다. 즉시 혈전이 형성됩니다. 동맥이 완전히 막힙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서 그 패턴을 명확히 본 이유입니다. 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노인들이 최악의 조합을 보였습니다. 가장 낮은 골밀도 측정치와 CT 스캔에서 가장 높은 동맥 석회화 점수였습니다. 상관관계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것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신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역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과잉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신장은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칼슘이 혈류에 더 오래 머물러 동맥에 침착될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의학계는 식이 칼슘 섭취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 피테이트 연관성을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노인들에게 뼈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칼슘을 섭취하라고 말하면서 특정 음식이 칼슘 흡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동시에 골격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경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기 있는 콩이뼈를 파괴하고 누구도 그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는 사이에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서울과 부산 전역에서 수천 명의 노인들을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삼성의료원에서 개발한 것과 같은 3주 시스템이며 추가 비용 없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21일 동안 식단에서 콩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은 콩은 안전합니다. 팥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두부, 두유, 발효 된장에 사용되는 대두는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모든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대두 단백질이나 대두유가 포함되어 있으면 버리십시오. 골든타임 동안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보호식품에서 매일 정확히 60g의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유 2잔, 손바닥 크기의 멸치 한 조각, 그리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IP 채소 3컵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적으십시오. 이러한 식품의 칼슘은 몸에서 다르게 결합하여 실제로 동맥벽에 잘못 배치된 칼슘을 빼내어 원래 있어야 할 뼈로 되돌립니다. 셋째, 매일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직사광선 아래에서 10분간 걷기를 하십시오. 더 일찍은 안 됩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더 늦게도 안 됩니다. 오후 햇빛은 충분한 비타민 D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지휘자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뼈 대신 동맥에 도달하는 혼란스러운 승객이 됩니다. 넷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 반 개의 즙을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구연산이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강남에 사는 78세 여성은 이 한 가지 습관만 추가해서 단 6주 만에 동맥 석회화 점수가 42% 감소했습니다. 다섯째, 매일 오후에 브라질 너트 3개를 드십시오. 4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닙니다. 정확히 3개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앞서 설명한 생화학적 경로를 차단하는 셀레늄과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교통 통제관처럼 작용하여 칼슘이 동맥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제 인천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77세의 심한 골다공증과 위험할 정도로 석회화된 동맥을 가지고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그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골밀도, 스캔은 90세 노인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두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건강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그분은 콩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3주 후 혈액 검사 결과 칼슘 조절 호르몬이 정상화되었습니다. 12주 후 추적 CT 스캔 결과에 심장 전문의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맥 석회화가 38% 감소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81세인 그분은 매주 주말마다 산을 오르고 혼자서 손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할 때 생화학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가슴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 심장은 70년, 80년, 어쩌면 90년 동안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뼈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 당신을 지탱해 왔습니다.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무력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손상을 되돌릴 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부엌으로 가세요. 콩을 치우세요. 제가 드린 5가지 단계를 적으세요. 냉장고에 그 목록을 붙이세요. 내일 아침 레몬 물을 드세요. 햇빛 속에서 걸으세요. 보호식품을 드세요. 3주 후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12주 후면 검사 결과가 증명할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모든 분들께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지금 댓글에 나는 내 심장과 뼈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약속을 공개하세요. 적어두면 뇌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칼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여기 앉아 있는 동안 동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콩이 들어간 식사를 할 때마다 가속화됩니다.
보호 프로토콜 없이 보내는 메일이 더 많은 손상을 허용합니다. 이제 지식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즉시 사용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콩 섭취를 확인하고 김, 박사의 3주뼈 보호 프로토콜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필요한 75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심장과 뼈 건강이 이것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